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사실상 지는 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예 멀어질 수도 있는 경기이기에 챔피언스 리그 단두대 매치로 불린 에버튼과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순위표에서는 바로 옆에 위치한 두 팀이지만 에버튼은 토트넘보다 아직 한 경기 덜 치룬 상황이기에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서 에버튼의 순위 역전 의지를 망쳐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에버튼과 토트넘 두 팀 모두 시즌 초반보다 아쉬운 시즌 후반을 보내고 있는 팀이기에 이번 재회에선 서로를 제압하고자 하는 의지가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경기는 결국 2대2로 마무리되면서 두 팀 모두 챔피언스 리그를 향한 여정은 험난해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외신 소식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토트넘은 3백에 오리에 레길론까지 윙백으로 배치한 모습이었으며 시소코와 호이비에르까지 배치하며 최대한 탄탄한 수비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위치했으며 그 사이를 잇는 선수는 은돔벨레였는데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화면에 잡히면서 이 차별에 반대하는 무릎을 꿇는 장면에 손흥민 선수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반부터 양팀은 서로에게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져가는 양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더 강한 토트넘을 상대하는 에버튼은 전반 초반에는 이른 시간 터질 수 있는 골 때문에 토트넘을 경계하는 모습이 강했는데요. 초반에 BBC의 중계진은 전반 25분까지 경기가 불이 붙기 이전이라면서 양팀의 강한 경계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이 골로 연결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26분 토트넘은 첫 번째 결정적인 기회가 케인에게 공급되었고 수비수를 넘어온 크로스를 확실하게 마무리해버린 케인입니다. 공의 궤적을 잘못 판단한 에버튼의 센터백을 벌해버리는 이 케인의 훌륭한 골이 터지면서 역시 선제골이 빠르게 터진 토트넘이었는데요. 하지만 에버튼 역시 이를 따라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길론은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에서 늦은 도전으로 하메스를 넘어뜨렸고 페널티킥을 얻은 에버튼은 곧바로 전반 30분에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BBC 해설진은 토트넘이 무리뉴 부임 후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내준 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무리뉴가 이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팽팽하던 전반 37분 에버튼은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요리스가 훌륭하게 에버튼의 추가골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방 장면이 나온 토트넘, 하지만 그만큼 토트넘의 수비적인 불안이 보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후반 초반에는 오히려 토트넘이 좀 더 좋은 스타트를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후반 51분 측면에서 좋은 돌파를 보여주면서 토트넘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6분에는 손흥민의 코너킥이 알데바이럴트의 머리에 맞으면서 토트넘의 선두를 다시 되찾아올 뻔했지만 알데바이럴트의 시즌 2호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 뒤 히카를리송은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며 토트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였기에 골은 취소가 되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61분 에버튼은 토트넘에게 비수를 꽂아넣는데 기어코 성공했습니다. 이 BBC 해설진은 토트넘이 아주 익숙한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며 후반에 다시 한번 승점을 잃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는데요. 무리뉴는 라멜라와 모우라를 그 후 동시 투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점 이후 바로 변화를 가져가는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라멜라는 흑마술을 발휘했는데요. 전혀 위험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라멜라의 크로스는 후반 67분에 이 에버튼의 수비수 둘에 튕겨져 나오며 또 한 번 케인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전반과 너무도 비슷한 기회에 비슷한 마무리로 동점골을 기록한 케인, 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에게는 운도 따르는 듯합니다. 75분경 라멜라는 양쪽에 케인과 손흥민을 둔 상태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골대 위로 날려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언론마저 라멜라의 선택이 탐욕스러웠다고 평가했는데요. 분명 넓은 공간이 나 있는 상황이었지만 케인과 손흥민이 보이는 결정력에 비하면 오픈 찬스에 라멜라가 슛을 하는 것 역시 욕심이라고 평한 BBC의 해설진입니다. 3분 뒤 손흥민 선수는 비슷한 장면에서 케인에게 패스를 연결한 장면과 명확한 대비가 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욕심내도 되는 손흥민인데요. 80분대에 들어서자 BBC 해설진은 토트넘이 마지막 10분에 이른 승점이 무려 11점이나 된다며 후반 막판에 토트넘이 어떻게 마무리할지 주목했습니다. 펠레 스코어까지 단 한 골이 남은 상황에 누가 경기를 가져갈지 끝까지 긴장감이 돌았고 80분대에 좋은 기회를 전개한 손흥민은 라멜라에게 간 패스가 돌아오지 않자 다시 한번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며 라멜라의 판단에 아쉬워했습니다. BBC는 토트넘이 예전의 역습 느낌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다고 평했는데요. 오히려 먼저 추가골의 기회를 맞은 건 에버튼이었으며 교체에 들어온 킹이 곧바로 토트넘에게 또 한 번의 패배를 안길 뻔한 장면이었습니다. 추가 시간에 골을 발했던 토트넘은 골이 아닌 케인의 부상을 얻게 되며 결국 2대2로 경기는 마무리되었고 양팀 모두 아쉬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BBC의 해설진은 전반전이 끝나고 레길론의 파울이 페널티가 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약한 파울이라고 지적한 해설진은 페널티 지역에서 접촉만 있으면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현 상황에서 축구의 재미가 죽어가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논란이 될 만한 결정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다른 감독들에게도 페널티 지역에서 선수들의 접촉이 있으면 넘어지라는 명령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레길론의 파울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페널티킥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축구의 재미를 죽이는 심판의 판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BBC에서는 케인이 마지막 순간에 교체를 요청하며 걸어 나간 것에 상당히 큰 걱정을 하면서 다음 주에 EFL컵 결승전을 앞둔 토트넘을 걱정했는데요. 우승한 적이 없는 케인이 결승을 앞두고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해진다면 케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지 안타까워한 BBC의 해설자들이었습니다. 후스코어드에선 최전방에서 2골을 기록한 케인에게 8.8점을 부여했고 손흥민 선수에게 7.1점, 오늘 좋은 선방을 보여준 요리스에게 7.2점을 부여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 케인 옆에서 꽤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은 평범한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부분 평점 6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저메인 제나스는 토트넘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며 좀 더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경기를 하길 바란다고 평했었는데요. 그래도 에버튼과 2대2로 대등한 경기를 하며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으로선 가장 뼈아픈 소식이 바로 케인의 부상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오늘 경기에 케인의 최전방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드러난 경기이기도 했기에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에 케인의 복귀가 시급해 보이는 토트넘이기도 합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오늘 공격 전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으며 여전히 많은 선수들의 마킹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역습 전술이 이미 다른 팀들에게 잘 대비된 모습이었기에 확실히 저메인 제나스의 말처럼 공격진의 퀄리티를 최대한 살리는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모습이 토트넘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에 맞춰가며 대응하기에 토트넘의 수비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